안녕하십니까 모드갤러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촬영할 녀석은 이제 991.1 GT3 이제 살펴보기를 할 건데, 이게 제가 미국 꼬마님 채널이랑 그리고 모트라인 채널이랑 양쪽에서 둘 다 촬영한 하체 리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하체 리뷰라는 개념보다 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존나 날카로워. 슈투트가르트의 명문 명가에서 태어난 공도용 레이스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GT3 하면은 이제 일단은 금액대가 2억 후반, 중후반에서 시작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근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15년식이고 지금 한 5만 탄 차량이에요. 49,000대 제가 차를 받아서 한 1000km 정도 데일리 운영도 해보고 장거리 주행도 좀 다녀온 제 입장에서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은 굉장히 하드하다. 공도용 레이스카에 부합한 하드한 승차감. 근데 GT3 RS보다는 이제 소프트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순정이 컵2를 사용하는 타이어라서 상당히 그립감이 좋고 안정감이 좋았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고 스키장을 간 적이 있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 스키장을 갔는데 눈이 펑펑 오는 날 컵2를 끼고 스키장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못 나올 뻔했는데 그 스프레이 체인으로 탈출했습니다. 눈 올 때도 탔고 비가 올 때도 탔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설 명절 때 고향 제천 내려가면서도 운행을 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인 평균 몸무게 미달인 사람이라 장거리를 타도 허리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무게 자체가 가벼우니까. 장거리 주행을 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일반 평균 성인 기준으로. 근데 제 기준으로는 데일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게 운전의 재미가 굉장히 뛰어나요. 모트라인 채널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같은 가격이면 페라리 캘리포니아를 살 거다 라고 했지만, 이제 타본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GT3 주행 감성이랑 배기 사운드, 변속 체결감, 그 PDK에서 오는 그러니까 완전 환상적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자연흡기 9000rpm을 쓰는 차량이고, 4기통 9000rpm을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6기통 9000rpm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그 어마무시한 그 사운드에 매료돼서 계속 악셀을 밟게 되는 그런 차 중에 하나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드라이버한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바루 탈 때도 이야기했지만, 엔진이 박스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상태에서 그 무거운 파워트레인이 알랄 뒤에 얹혀져 있다 보니까 이 뒤쪽 트랙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일반인이 탔을 때 드는 느낌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속 갔을 때 앞에 이제 무게가 없다 보니까 핸들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는 프로드라이버 피드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녀석 같은 경우. 풀악셀 전개를 하고 이제 조향을 같이 하는 경우 프론트 하중이 안 걸리는 듯한 이제 기묘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못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앞쪽 그립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꼈고, 이 GT3 RS부터 앞 타이어가 265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은 245를 사용하는데도 뭐 크게 불안감은 없었어요. 근데 제동할 때 앞쪽이 많이 밀리는 성향은 있었어요. 이색적인 거는 이 차에서 내렸을 때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거나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게 하차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괜히 트렁크를 열게 된다.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저희 모드갤러지에서 진행 중인 PPF 이벤트를 한 차량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PPF라서 굉장히 광택감도 좋아요. 컬러 PPF 같은 경우는 투명 PPF 같이 살짝 말아 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칠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PPF는 조금 비싸다.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프론트 쪽 이제 에어 덕트랑 프론트 스플리트가 굉장히 낮은 거. 근데 이게
이 스플리터도 제가 명절 때 가가지고 해 먹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전체 아세이 가격이 50만 원 뿐이 안 합니다. 이거 되게 혜자지. 요거는 뭐 부담 없이 그냥 그냥 새 거 갈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서스펜션 감속력 조절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없다. 그냥 계속 딱딱하다. 이 딱딱한 거를 알고 타면은 괜찮은데 모르고 타면은 좀 위험한 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익숙했던 길도 새로운 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해야 된다. 그래서 뒤쪽 오면은 경량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카본을 쓰는 것도 이색적이고, 그리고 저속이나 아이들 RPM 때 엔진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 팬이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요건 이제 에어 벤트. 그래서 요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양쪽으로 나눠서 각 실린더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여기에 딱 실딩이 딱 막혀요. 여기 요 자국이 있잖아. 위에서 공급되는 방식이라 뜨거운 엔진 공기를 1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디에이터가 있는 일반 차량들도 라디에이터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형태인데, 이 라디에이터 자체가 이제 뜨거워지면은 라디에이터 앞단도 뜨거워요. 그래서 가다 서다가 많은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안 좋은 이유도 그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흡기 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차 타면서 연비 얘기하는 건 연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커다란 윙이 달려있는데, 윙이 달려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차 전체 무게도 1400kg대, 1430kg. 진짜 레이스카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역시나 에어 클리너를 교환하려면 범퍼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BMC 필터 많이 튜닝을 하는 이유가 이게 출력이 올라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메인터넌스가 유리해서, 만 킬로마다 범퍼를 내리는 게 조금, 범퍼 내리다 보면 조심히 작업을 해도 데미지가 쌓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메인터넌스를 조금 편하게 하려면 BMC 필터나 뭐 ITG 같은 필터를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르쉐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페라리도 그렇고, 이 센터락 같은 경우는 이 센터락을 너트캡을 이렇게 빼고 전용 복스알로 이 센터락을 해제해야 돼요. 이게 락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센터락이 풀려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 중국 대륙에서 또 큰 실수를 하나 했던데 이게 안 풀린다고. 근데 그 영상이 보면은 이 센터 캡이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락이 걸린 상태로 이제 풀다가 결국에 공구가 부러져. 공구가 부러지고 나중에는 이 휠을 다 잘라. 이렇게 휠을 다 잘라가지고 보내냈다. 센터락을 해제를 해야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제 이 센터락이 이게 전용 복살로 해도 이 센터락이 이 바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 이 정도에서 걸리는 차들도 있거든. 이 정도에서 걸리는 차들 주행하면은 안에 이 톱니가 데미지 먹어갖고 또 이걸 교환해야 돼. 전용 복살을 사용해 하더라도 이 락키가 완벽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3,000폭, 또 3,000폭. 센터락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요 휠 포켓의 디자인. 보통 이제 파이어 스포크 같은 경우 여기에 휠 볼트를 체결하다 보니까 여기에 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평면으로 넓힐 수뿐이었거든. 역조의 느낌이 완벽히 표현되기는 센터락만큼 좋은 게 없다. 근데 얘는 이제 좀 반대나사가 없어. 다 정빛이야. 레이스에서는 반대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강력한 제동을 할 때 이게 미세하게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력한 제동을 하면 할수록 휠이 더 잠겨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 보통은 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카본 세라믹 옵션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속 주행할 때 고의적으로 내가 스킬룸을 낼 수가 있어. 스킬룸을 이 소리. 아니 그게 너같이, 그러니까 너 같은 차 알모들은 이제 그 싫은 소리인데, 이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좋아하거든. 강한 소리 말고 약하게 나는 스컬룸이 있어. 이 소리. 뭔가 간지가 난다. 소리도. 이 녀석이 15년식이고 4만 킬로대 이제 엔진을 한번 교환을 받은 차량입니다. 실린더가 파손돼서. 991.1 요 녀석이 엔진이 총 3번 개량됐는데, 첫 번째는 엔진 화재 문제. 리빌드된 엔진을
올려주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아예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주는. 그리고 GT3 RS로 가면서 이제 RPM도 살짝 내리고, 그래서 GT3 RS가 최종 속이 조금 느려. 근데 그 이유가 RPM 차이. 그래서 얘는 RPM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압비도 그만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플로팅 로터구나. 풀 플로팅 로터예요. 풀 플로팅 로터라는 거, 로터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산차에 쓰는 것도 처음 보네. 자, 하체로 왔는데, 하체는 포르쉐 이제 GT3는 앞에서 볼 게 이제 요 하체 마감 정도뿐이 없어요. 그리고 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는 거랑 또 아주 거대한 너클을 사용한다는 게 이색적인 모습이고, 그 차고 조절도 할 수 있는 거네. 순정이 차고 조절이 가능하네요.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 이 스테빌라이저의 강성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스테빌라이저를 강성을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중간에 꼽혀 있는데, 공도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이 끝에다가 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차면 아마 끝에 걸 것 같아요. 순정이 이제 저기 보시면 조절 스크류가 있어갖고 순정이 차고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스프링은 빌스테인 스프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순정 같아요. 왜냐면 앞에 991이라는 순정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에어 벤트는 뭐 늘 잘 돼 있던 방식이고, 그리고 카본 세라믹 로토라서 따로 분진 커버나 더스트 커버가 없는, 그게 조금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분진이 안 나다 보니까 휠도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이 녀석이 15년식이니까 이제 거의 9년 다 돼가는 건데, 휠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카본 세라믹. PCCB는 꼭 옵션을 넣으셔라. 그리고 연료 탱크는 굉장히 큰 용량을 사용하는 것도 좀 이색적이에요. 한 70리터 탱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탱크 주유하고 탔을 때는 앞그립이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 감성. 앞쪽 트랙션의 값에 큰 차이는 없었어. 근데 여기 GT3 RS를 가면 이제 265가 들어갑니다. 휠 스펙도 바뀌고 265가 들어가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워런티로 245를 껴줘요. 왜냐면 이게 265를 꼈을 때 이렇게 갈려. 지금 얘는 245를 쓰는데도 여기 휀다 간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65를 쓰면은 더 큰 간섭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원래 순정이 265로 출고됐는데 그걸 245를 껴버리더라고. 제가 친한 지인분이 GT3 RS를 신차로 구매하셨는데 서비스 센터 갔다 온 다음부터 이상하다는 거야, 차가. 그래서 와서 내가 보니까 왜 245 끼셨어요? 이러니까 그 차주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내가 항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대. 그냥 거기 서비스 레귤레이션이 GT3 RS가 들어오면 265 타이어인 차들은 245로 교환을 하라. 그게 레귤레이션으로 돼 있던 거지. 꼭 그 차 눈탱이 맞은 사람처럼 어디 가서 견적 눈탱이 맞은 그런 표정이었어. 그리고 순정 타이어가 컵2, 미쉐린 컵2라서 뒤에 타이어는 개당 한 100만 원, 앞에도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대분하면 한 400만 원 돈이. 근데 아깝지가 않다. 타보면은 이해를 한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풀 커버로 다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이싱 DNA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리고 낙하 덕트를 순정으로 뚫어놔서 이 중간에 냉각수가 가는 관로, 냉각 관로도 시키고 연료 탱크도 냉각시키는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쭉쭉쭉 뒤로 오면은, 자, 뒤로 왔습니다. 풀 커버는 아니고 요렇게 엔진 사이즈를 가릴 수 있는 커버가 있어요. 근데 그 커버는 지금 탈거한 모습이고, 이제 뒤쪽에 와서 보면은 뒤에 와서 바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스테빌라이저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순정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리어 엑셀이 이제 개별적으로 달려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요거는 얼라이먼트 볼 때 스캐너 장비가 필요합니다. 야, 여기도 원래 커버가 다 있는데 다 깨져서 없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양쪽에 이렇게 리어 엑셀, 그래서 이게 포르쉐에서 말하는
PDCC.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리어 X를 조절할 수 있는 녀석들의 장점이 뭐냐면 양쪽 바퀴를 토 아웃을 줄 수도 있고 토 인을 줄 수도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한쪽 방향만 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개별적으로 리어 스티어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 시스템은 정말 장점이 많아요. 트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일상 주행하는데도 리어 트랙션이나 공도에서 풀악셀을 막 밟고 다녀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위에 너클 설계 같은 것도 보면 휠 안쪽으로 다 이제 암대가 들어와서 물려있는 방식이고 하체 암이 거의 전부 다 직선을 이루고 있어요. 기형학적인 암이 없고 직선, 힘의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 위시본이라고 하는 어퍼암도 굉장히 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힘의 방향이 올바르니까. 그래서 얇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량화도 실현할 수 있고, 여기 이제 화재가 났던 문제도 이 블럭이 실린더가 깨지면서 이 배기 매니폴드에 오일이 묻으면서 이제 화재로 연결되는 문제가 초반 물량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다 워런티를 10년 연장해주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 썸프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박서 플랫 엔진이라서 엔진 자체가 굉장히 이 메인 프레임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높이가 높은 차들이랑 엔진 높이가 낮은 차들이랑 주행을 해보면 주행했을 때 완전 다른 느낌이 나요. 특히 이제 제가 수바루 오너였기 때문에 수바루의 장점, 이제 무게중심이 낮다. 모든 브랜드가 추구하는 게 저중심 설계거든요. 저중심 설계. 이 포르쉐는 예전부터 이제 저중심 설계였던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이 구동축의 센터를 넘어서 휠 끝나는 부분에서 엔진이 시작이야. 그래서 RR이라고 해서 이제 해머링 효과. 하중에 인한 이제 오버스티어가 진행됐을 때는 이미 타이어 그립도 없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제 제어하기 힘들다. 근데 그런 상황까지 가기가 힘들다. 양팔을 이렇게 끝까지 벌려도 굉장히 넓은 트레이드의 폭을 사용하고 넓은 다리를 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RS로 가면 더 넓어져. 그래서 이제 터보 바디 가면 더 넓어져. 해머링 효과 그런 거는 이제 일단 이제 떡벌남으로 해결을 했다. 그리고 배기 매니폴드는 각간의 길이를 다 맞춰서 배기 효율을 상승시키는 거. 그리고 촉매 장치가 1타 하나 딱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엔진 구성은 이렇게 소신 발언하자면 드라이 썸프나 웻 썸프나 포르쉐는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포르쉐 웻 썸프 타입들도 이 엔진 높이가 더 올라가지 않아. 근데 GT3는 드라이 썸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엔진이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슷하다. 드라이 썸프의 장점은 뉴리브로키링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거의 한 30년 전에 시뮬레이션을 포르쉐에서 한 건데 막 엔진을 막 이렇게 90도로 뒤집고 막 180도로 뒤집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엔진에 오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근데 포르쉐의 웻 썸프도 충분하다. 근데 드라이 썸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캐빈저 펌프라 그래서 이제 빨아들이는 석션 펌프를 2개를 쓸 수 있고 입력하는 입력 펌프를 2개 내지 3개. 그래서 헤드 윤활 따로, 블럭 윤활 따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굳이 드라이 썸프의 장점을 찾자면 악셀링이 조금 더 가벼워요. 가벼운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 별도의 썸프 탱크를 쓰기 때문에 웻 썸프와는 달리 더 많은 오일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오일을 넣을 수 있다는 거의 반증은 그만큼 오일 내구성을 올릴 수가 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라면 끓이는데 물 이빨 넣으면 물 안 끓듯이 잘 안 끓듯이. 근데 결국에 끓으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엔진 오일 쿨러랑 엔진 오일 쿨링 시스템이 충분하면은 오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내구 24를 나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드라이 썸프를 사용하는 게 장기적인 내구성이 확보된다. 그 순정 자체가 이제 드라이 썸프이기 때문에 레이싱 호몰리게이션에 입각하여 우린 순정이 드라이 썸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장점도 있고, 뒤에 배기는 IPE라는 회사 제품으로 튜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정 가변 플랫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색적인 엔진. 그 엔진 파워트레인은 이 멤버는 솔직히 911이나 GT3나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 리어 엑셀이랑 요 너클, 허브 이런 게 이제 GT3만 가져가는 장점. 그리고 서스펜션 시스템도 GT3만 특별히 주문 제작되어진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리바운드를 확보하기 위한 헬퍼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헬퍼 스프링의 웨이트도 굉장히 높은 타입이야. 근데 조금 특이한 건 헬퍼 스프링도 있고 텐더 스프링도 있어. 근데 조금 특이하다. 여기까지 하체 살펴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짤막하게 이 녀석의 주행하는 주행 사운드만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게 몸베린다는 게 딱 타보고 에이씨 포르쉐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이랬는데 GT3는 얘는 레이스카라고 보는 게 맞아. 와, 지금 80도 안 됐잖아. 응. 네, 이 막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지 않아? 그리고 이 스테빌리티가 와! 와! 와, 이 진짜 너무 안정적이야 차가. 이 일반 차를 이렇게 했다고 봐. 벌써 이제 피시테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다닐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 와,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이 마지막 장난감. 또 이제 딱. 이게 레이스카지. 9천 딱 뭐 남자는 수동 이런 게 있잖아. 그쵸. 근데 이 포르쉐 GT3는 수동이 훨씬 느리고 훨씬 재미없어. 포르쉐 GT3는 수동도 나름 감성이 있지만 이 방금 이건 PDK만 느낄 수 있다. 변속을 딱 할 때 얘가 이그니션 컷을 하거든. 점화 컷을 딱 해. 그래서 그때 토크를 살짝 뺀 다음에 미션을 딱 넣는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도 막 이해를 하다 보면 소름 돋아. 와, 이거를 인간이 만들었다고? 야, 이걸 이렇게까지? 그 다운시프트도 빨라, 업시프트도 빨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수동 매니아는 아니다. 포르쉐는 PTK를 사야 된다. 포르쉐는 무조건 PTK를 사야 된다. 와. 야, 아벤보다 재밌잖아. 이 소리가 진짜. 이 차 무조건 내 차를 만들고 싶어. 욕심나는. 응. 이거 어떻게든 이거 갖고 싶어. 뭘 팔아야 되지? 내 몸에 뭘 팔아야 되지? 이렇게 주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이 녀석을 더 이상 못하고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이사님께서 잘 타라고 뭐 주셨던 차량인데 뭐 명절도 잘 달려줬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
플랫6 6기통으로 모든 모터스포츠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포르쉐에서 나온 공도용 레이스카라고 볼 수 있는 GT3 같이 살펴보셨는데, 리뷰하면서 제가 빼먹었던 내용은 박스 엔진의 특징은 엔진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거, 그 크랭크 샤프트가 카운트웨이터라고 해서 밸런스 축이 있어요. 근데 그 카운트웨이터가 없는 크랭크 샤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회전 질감도 부드럽고 회전이 굉장히 이제 빠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라 그래서 저희가 고출력 차량 엔진들 밟을 때 이제 그립 주행을 방해하는 이 모멘트가 확실히 적다 보니까 주행할 때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뒷그립 역시도 굉장히 좋고, 프론트 핸들링 미처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저는 안 살 거고, 안 사는 이유는 이제 GT3라는 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캘리포니아는 구매 리스트에서 없애는 걸로 GT3를 살 것 같아요. GT3를 중고로 살 때 조금 이제 키포인트라면 이제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랑, 그리고 카본 세라믹 이 디스크 로터랑 PDC 리프트 킷이 들어가 있는 거를 중고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PDK까지 뭐 신차로 내렸을 때 2억 5천, 2억 8천 막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 거의 1억 이상 감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고 매물 중에서 선택해서 좋은 중고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GT3는 타본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는 차량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